안녕하세요. 통합과학 9주차 시작되겠습니다. 통합과학 9주차도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 있는 그 진도하고 교과서에 있는 진도에서 좀 바꿔가지고 먼저 생명 시스템 단원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교과서에 있는 진도 순서라면 역학적 시스템을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생명 시스템 먼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시스템, 중단원 생명 시스템 중에서 세포와 생명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등교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봤을 텐데 아무래도 3, 4, 5를 등교하지 않고 6월 달에 등교해서 굉장히 분주했고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9주차 온라인 수업도 꼭 잘 듣고 여러분들 학습하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137에서 147페이지까지고요. 무엇을 배울까? 학습 목표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임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생명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세포라는 겁니다. 세포.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포에서 생명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세포라면 꼭 세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막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투과하는, 왔다 갔다 통과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요소를 보면 당연히 세포가 중요하죠. 그리고 세포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세포 진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데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다는 거, 또 소기관의 역할들을 기능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에 없어서는 안 될, 다른 그 무엇보다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세포가 되는 겁니다. 세포막의 역할과 어떤 구조, 그리고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확산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적 투과성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 일단은 구조적 기능 단위야. 세포마다 어떤 구조가 좀 다른데 구조적 단위면서 세포마다 어떤 기능이 또 다릅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면서 기능적 단위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세포는 작죠. 굉장히 작은데 세포가 구성하는 몸의 부위에 따라 피부를 이루고 있느냐, 어떤 신경계를 이루고 있느냐, 또 식물에서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다는 거. 상피세포가 될 수도 있고, 신경에 관련된 신경세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변세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한다는 거. 또 다른 기능뿐만 아니라 형태나 어떤 크기가 다르다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먼저 세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아주 쉬운 선생님 동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동영상 찾아가지고 요거를 보면 많이 좀 수업 더 하기 전에 먼저 듣고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시청 먼저 하고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포는 개체에 살아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세포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나는 세포막입니다. 이것은 세포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젤리와 같은 액체인 세포질,
그리고 유전 물질인 DNA입니다.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핵세포입니다. 진핵세포는 핵과 그 외에 특별한 세포 소기관을 갖습니다. 진핵세포는 더 진화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동식물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핵세포입니다. 원핵세포는 핵이 없으며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도 유전물질을 갖지만 핵막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원핵세포는 세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렇다면 세포 소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세포 소기관은 세포 속의 작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세포의 특화된 부분입니다. 핵을 볼까요? 핵은 세포의 사령탑입니다. 이것은 DNA와 같은 유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는 그 세포의 활동을 결정합니다. 염색사는 핵막 속에 존재하는 DNA로서 실처럼 풀린 상태로 엉켜져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 준비를 마치면 염색사는 염색체로 응축됩니다. 핵은 리보솜을 만드는 인을 포함합니다. 리보솜은 핵 밖으로 나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핵을 떠난 리보솜은 기타 세포 소기관들과 함께 세포질에 떠다니게 됩니다. 세포질은 젤리와 같은 혼합물입니다. 리보솜은 세포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소포체에 붙어서 존재합니다. 소포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고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으로서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과 기타 물질들은 소포체에서 기원한 소낭에 쌓인 채로 생겨나서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단백질은 골지체로 이동하면서 세포에서 기능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됩니다. 가공의 과정에는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접는 것이나 접힌 단백질에 지질이나 당을 첨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에코는 여러 물질들을 저장하는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입니다. 식물 세포의 중심 에코에는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서는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해를 입거나 노쇠한 부분은 리소좀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효소가 있어서 그러한 잔해물들을 잘게 부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식물과 동물 세포 모두에서 발전 기관의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 동안 미토콘드리아는 ATP 분자를 만들며 이것은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세포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수록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를 갖게 됩니다. 세포의 형태는 세포 골격을 통해 유지됩니다. 세포 골격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실 모양의 미세 섬유와 가늘고 속이 빈 관 모양의 미세 소관이 있습니다. 식물과 같은 독립 영양생물은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엽록체가 녹색을 띠는 이유는 녹색의 색소인 엽록소를 갖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동물은 세포벽 또한 가지는데 세포막 바깥에서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은 세포벽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부 세포들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구조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모는 사람의 기도를 둘러싼 세포들이 갖는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가는 털 모양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와 함께 들어온 이물질을 기침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조물로는 편모가 있습니다. 일부 세균들만이 편모를 가집니다. 편모는 작은 꼬리 모양으로 세포의 이동을 돕습니다. 인간 세포 중 유일하게 편모를 가진 것은 정자입니다. 요약하면 진핵세포에는 식물과 동물세포가 있으며 이것은 핵과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원핵세포는 핵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모든 세포는 세포막, 세포질, 유전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엽록체는 식물에만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모두에 존재합니다. 오늘은 예. 동영상 시청 잘 하고 왔죠? 세포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되고 좀 그 중요한 것들을 잘 다룬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예. 그 시청했으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포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소기관이 뭐냐면 세포 안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다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서 물질을 합성하거나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당을 합성하는 또는 내가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살펴보는데 일단 네 가지 핵이라든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이 네 가지는 같이 있습니다. 핵이나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는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구분 없이 같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은 세포 안에서 가장 큽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소기관으로서 세포 하나에 일반적으로 하나씩만 들어있다는 거. 이 핵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DNA가 들어있습니다. DNA. 여러분들 DNA는 어디에 들어있지? 염색체에 들어있었습니다. 염색체. 그럼 염색체가 이 핵 안에 들어있는 거야. 보면 우리가 이 핵 안에 염색체가 사람이라면 46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응축돼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염색체를 풀어보면 어마어마하게 긴 이런 실처럼 염색사가 있습니다. 염색사. 그 염색사를 이렇게 또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그 DNA와 이런 단백질들이 이렇게 엉켜져서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이중 나선 구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핵도 중요하지만 요 리보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보솜은 그 핵에 이렇게 알갱이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핵막이나 이런데 알갱이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막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리보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어떤 생명체의 굉장히 중요한 성분,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조금 두 번째 자리에 비읍, 리보솜,
단백질, 두 번째 자리에 비읍.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을 해두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보솜. 세 번째, 소포체. 소포체 보면 그 리보솜이 이제 핵막과 근방에 이렇게 알갱이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소포체는 핵막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쭈글쭈글 뭐 겹쳐져 가지고 쭈글쭈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포체인데, 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아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그 단백질을 적당한 장소로 이제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포체는 단백질을 운반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질, 뭐 지방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질을 또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소포체가 형성이 쭉 핵막과 연결돼서 세포질에 퍼져 있는데, 해준다. 이 세포질이라는 건 뭐냐면, 핵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는데, 그 소기관 빼고 나머지 공간을 보통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세포질에 퍼져 있다, 소포체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지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질.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 다음에 골지체가 있습니다. 골지체.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또는 소포체에서 뭐가 만들어졌죠? 지질이 만들어졌죠? 그것을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시킨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한마디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골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나 지질을 적정하게 변형시켜서 적절한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골지체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고. 지금 보면 이제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있는 소기관들 지금 4가지 봤죠? 뭐 봤죠? 핵, DNA 저장하고 있는 핵, 리보솜, 단백질을 생산하는 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 소포체 뭐였죠? 단백질을 운반하거나 지질을 생성하는 소포체. 마지막으로 골지체.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시켜서 적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골지체.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 있는 그런 소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엽록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엽록체는 뭐야? 광합성 하는 소기관이야. 광합성.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뭐냐면 세포 호흡을 하는 어떤 소기관이야. 세포 호흡을 왜 하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뭐 ATP 형태의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토콘드리아, 이런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엽록체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세포에밖에 없습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6만 배 정도 확대한 그러한 어떤 장면인데, 엽록체는 약간 녹색을 띱니다. 그건 당연히 엽록소라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엽록체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보면 약간 뭐가 좀 얇은 것들이 막 쌓여 있는 모습, 뭐 부분적으로 보면 동전이 막 쌓여 있는 모습, 뭐 이런 형태로 그 엽록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엽록체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식물세포에만 있다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물론 이산화탄소 물도 있어야 됩니다. 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엽록체에서는 포도당 같은 그러한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합성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포에도 있습니다. 세포마다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 주는 거야. 그 에너지 형태가 보통은 ATP입니다. ATP. 그 ATP를 만들어 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세포호흡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ATP를.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근육을 많이 써야 돼. 그럼 ATP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막 호흡을 막 하면서 그런 ATP라는 에너지를 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포도당 같은 것을 분해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와 포도당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분해시켜서, 이제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거지. 분해시켜서 물론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나오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ATP 형태 또는 열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야. 만약 그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 생긴 거 이렇게 좀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봐두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한다. 정확하게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추가적으로 열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같이 이제 생성을 하는데, 열 에너지는 여러분들 보통 체온 유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TP라는 거 여러분들이 막 움직일 때, 내가 말할 때 막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전부 다 ATP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뭐였죠? 엽록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식물세포밖에 없는데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면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다는 거. 둘 다 미토콘드리아는 필요하다는 거. 왜? 동물만 우리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식물들은 광합성까지 하는 엽록체도 있지만 그 외에도 세포벽이라는 게 있고 액포, 세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액포나 세포벽 같은 경우는 동물 세포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세포벽을 보겠습니다.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쪽에 있습니다. 세포막은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세포막은 다 있습니다. 근데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밖에 없어.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세포막 바깥에 또 한 겹의 세포벽이 있다는 겁니다. 두껍고 단단하다, 비교적. 그리고 중요한 거, 식물세포에만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벽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고 또 안쪽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식물세포에만 주로 있습니다. 식물세포에만.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물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이런 게 어딘가에 좀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액포에 저장되어 있고 또 노폐물도 나오면 노폐물도 저장하는 곳, 이게 액포입니다. 그래서 물과 양분, 노폐물이 저장되는 곳, 그것이 액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는데 주로 어디에?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세포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라면 세포막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포막은 세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다. 그래서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모든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두고 이 세포막은 좀 자세히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세포막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바로 인지질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 세포막을 보면 이게 세포의 안쪽, 세포의 바깥쪽이라 했을 때 확대시켜 봤더니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제 모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실제는 뭐 약간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죠. 그랬더니 인지질이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중간에 이런 단백질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단백질은 단백질이라고도 하지만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 해서 막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지질의 어떤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머리가 꼬리 부분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그 머리 부분은 좀 물과 친합니다. 그래서 뭐 일명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물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꼬리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 이렇게 이중축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 단백질, 즉 이걸 막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막 단백질은 세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보내는 주요 통로가 된다. 여기를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출입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또 막 단백질이 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은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막이 없으면 형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겠죠. 유지하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을 형성한다.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이 중요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지질은 지질의 한 종류로 물 분자와 잘 결합하는, 아까 얘기했던 친수성 머리 부분과 물 분자와 잘 결합하지 않는 꼬리 부분, 뭐 일명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일단 그 세포 안쪽에도 물이 많고 바깥쪽에도 물이 많고, 그래서 안팎의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인지질 그 꼬리 부분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부분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데, 두 개,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그 세포 소기관, 근데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는 없는데,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바로 세포벽, 그리고 광합성하는 엽록체, 그리고 물과 뭐 영양소와 영양분과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저장하는 액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라고,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소기관, 엽록체, 세포벽, 그리고 액포.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걸 토대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포가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생명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노폐물을 또 세포막을 통해서 내보낸다. 그러한 어떤 사실을 이제 우리가 통합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물질은 세포막을 통해 어떻게 이동할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실험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아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요 실험을 바로 할 겁니다. 바로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하기. 실험이면서 수행평가가 같이 진행될 겁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등교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현미경이나 또는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1분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